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주가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형편이 없었죠. 물론 동학개미 운동의 힘이 엄청 세긴 했습니다. 그 동학개미 안에는 불개미, 왕개미, 여왕개미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수익률에 실망한 개미들이 던지고 나오면서 더더욱 발목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이 드디어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5월 28일 기준인데요. 아마도 외국인이 반도체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226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는 92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들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주로 돌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3, 4분기 매출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3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면서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이런 행보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3,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7% 정도 높게 내놨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것은 꽁꽁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언택트 관련주가 뜨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모바일 부분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죠. 자, 실제로 요즘에 미중 무역 갈등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4월달과 5월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5G 전환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죠. 자,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13조 1,400억, 하이닉스가 7조 2천억, 마이크론이 5조 9,500억입니다. 사실상 3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더 좋은 소식은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에 2.84달러에 머물렀던 D램이 4월 들어서 3.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는 가격 변동폭이 아주 심한 편에 속합니다. 작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2분기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분기 실적은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2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은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실적을 높게 잡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제 예측했던 게 내일 달라질 수 있고 이틀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투자자로서 공부하고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설레발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뀝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사를 접하시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마디로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SSD,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저장 장치, 노트북에 있는 저장 장치,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개인보다는 아마존이나 구글,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이 많이 좌우합니다.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조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워낙에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치를 대량 구매합니다. 우리 개인들처럼 뭐 한두 개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죠. 그래서 2분기 물량은 이미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큰 손들이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메모리 공급 업체들도 당연히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규모를 보십시오. 2019년에 107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무려 130조입니다. 130조. 이렇게까지 규모가 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인텔과 삼성 같은 반도체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시면 상당한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흔히 줄을 잘 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의 줄을 선 겁니다. 이 업체들이 잘 되면 반도체 공급 업체도 잘 되는 것이고 이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사업이 쇠퇴하게 되면 반도체 공급 업체도 같이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을 어느 정도는 같이 하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6월부터 아마 반도체주는 상승장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